네, 시작했는가 싶은데 어느덧 또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이 세상 역사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이 또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 방법들 구체적으로 성경 여기저기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마지막이 오기 직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무엇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를 BC와 AC로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AC, After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 국제보건기구 최근 통계를 보니까 0.9%가 죽었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나누어지면서 이제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코로나보다 100배가 더 위험한 조류 독감이 팬데믹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측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길래 그럴까? 코로나는 걸렸어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죽었는데, 지금 밀려오고 있는 조류 독감은 100명이 걸렸다 그러면은 52명이 죽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밀려오는데, 백신을 기다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나 백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종류의 전염병들이 밀려올지라도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백신 나오기 전에도 안 죽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징조들이 밀려오는구나, 마음의 허리띠 단단히 메고서 그간에 알고 있었던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몸부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 환난의 계곡을 살아서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거룩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그릇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썩어 있을 때 향수가 쏟아 부어지면 진한 향수일수록 썩은 내는 더 진하게 멀리 퍼져가듯이, 향기 중에 가장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더러운 독소들이 있을 때에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썩은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만큼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과 의학을 매치시키면서 우리들의 육적인 독소, 영적인 독소를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마지막 징조들 중에서 100명 중에 52명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서운 전염병이 밀려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같은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서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굉장한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먹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이길 수도 있고 유해균이 이길 수도 있어요.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을진 모르지만 내 뱃속에서 진행되는 육적인 전쟁은 조금만 이상해도 배가 싸르르르 아프기도 하고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전쟁에서 유익균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에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분명한 전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질병과의 전쟁, 승리의 비결, 장내 미생물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내 몸속에서 진행되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을 살펴보고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똑같은 원리로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진행이 되니까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도 승리하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ell Report Medicine, 이 저널 2025년 3월 달 몇 개월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을 보면은 아니 여기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뭐 그게 그렇게 한가해? 개들이 뭐 살든 죽든 무슨 상관이야, 성경이나 보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내 미생물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내가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얘들은 그걸 먹고 내 몸에 이로운 물질들을 대사산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 속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어요. 그 유익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면역세포가 이 모든 밀려오는 전염병 병원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인지 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는 대사산물을 선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독소 때문에 면역세포가 지쳐서 별 볼 일 없는 생명체라고 칠 수도 없는 바이러스에게 완패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은 모든 것의 시작은 장내 미생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나오는 대사산물들에 의해서 면역력이 얼마나 강할지 약할지가 축을 타고 결정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산물들은 미주신경을 타고 장, 뇌, 연결축을 타고 뇌세포로 바로 올라가서 모든 오장육부를 주관하는 뇌신경의 상태를 좌지우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꼴지을 수까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면역력을 최강의 군사로 잘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역력이 강해지기를 원하면은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의학은 장내 미생물 이꼬르 면역력, 이제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면역력은 장내 미생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얘들이 면역력과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면역력과 뇌까지 연결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몸에 흠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을 좀 보면은요, 장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세포 숫자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 유해균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 장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이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 모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 대부분이 장에 살고 있어요. 미생물과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옆방에 살고 있는 선천 면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후천 면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만 마지막 전쟁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는 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줍니다. 면역세포 중에서도 T-regulated 조절 T임파구나 헬퍼 T임파구 넘버 2, 얘들이 장 속으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얘들은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을 유해균이 만들어내도 그걸 싹 청소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면역세포 중에서 헬퍼 T임파구 17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헬퍼 T임파구 넘버 1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얘들은 염증을 만드는 물질들을 장내 미생물과 연합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 장에 염증이 많아지고 독소가 많아지고 장이 누수가 될 거예요. 독소는 대변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고, 혈관을 타고 돌다가 없던 장기에 둥지를 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장 속의 유익균, 유해균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유익균이 이기면 내 몸에 이로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에까지 올라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장내 미생물 그리고 면역세포가 한 축으로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준다. 품성까지도 성격까지도 무엇을 먹을지, 오늘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머리 아무리 굴려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조종하는 대로 짬뽕 그런다는 거예요. 식성까지도 얘들이 다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누가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뇌세포에 고속도로로 영향을 주면서 자폐증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관계된 병원균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또 ADHD 불안 성격이죠. 우울 성격 아닙니까? 또 정신분열증 장내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발성 신경경화증, 파킨슨, 알츠하이머병 이 모든 것들이 뇌질환인 줄 알았더니 장내 미생물 질환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을 잡으면은 이 모든 질병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현대의학은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과 이 백투에덴이 MOU를 맺고 설악산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면서 사람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서 도대체 뭘 먹어야 유익균이 더 잘 자라는 거야? 이쪽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는 연구들을 저희들이 연세대학과 함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유익균이 한 2 정도 살고 있으면 유해균은 하나 정도 비율로 살 때, 즉 2대 1의 비율로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깨져서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으면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독소들을 많이 분비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선과 악의 영적 대쟁투와 똑같은 타입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대학교 제 제일 친한 친구인 김병욱 교수가 설악산에 그 부인과 함께 놀러 왔어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떠나기 직전에 친구야, 나 암이래. 무슨 암? 림프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턱 밑에 탁구공만한 고형암도 보이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간에 암이 그냥 싹 뿌려져서 20개 이상의 암이 다 있는데 림프암 4기라는 거예요. 막 버스를 타려고 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해서 10분 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백퇴된 방법을 한번 해봐라. 이 속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면역 군대가 있어. 짧게 오토파지 디톡스 짧게 얘기를 했지만 40평생 지내면서 알고 있는 제 말을 신뢰하고 병원 치료 내려놓고 설악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지 원리를 듣더니 식사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이번에 한 그 오토파지 그 식사를 77일 동안 계속 연장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건 일단 보이니까 혹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간에 뿌려졌던 20개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만 쭉 하십시오. 그대로만 쭉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은 질병을 예방하는 정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모든 질병의 뿌리 속에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라고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유익균이 약하고 유해균이 너무 많이 강해졌을 때에 균형이 깨졌다.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면은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에 의해서 그 독소가 어디에 많이 가서 달라붙었느냐에 따라서 파킨슨이 올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가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여기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편의 이 강의를 백투에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오늘 저녁에는 과연 유익균이 더 강하고 유해균이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지금 현대의학이 찾은 결과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불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균형지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구세주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의학은 항생제의 두 얼굴, 제목이 이렇게 붙어 나와요. 좋은 면이 있는 줄도 알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종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이 논문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병원균이 있을 때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결핵균이 있을 때 결핵 페니실린 약을 먹는 거예요. 예전엔 걸렸다 그러면 다 죽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 항생제가 결핵균을 죽이고 놀랍게 살아남게 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항생제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핵균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유해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죽어요. 그 중에 몇 마리는 유전자를 살짝 바꿔서 그 항생제가 들어와도 안 죽는 내성균으로 바뀝니다.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아니하는 내성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내성균은 유해균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항생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미생물의 종류는 아주 단출해지고 유익균은 숫자가 더 적어지고 유해균 중에서도 내성균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어떤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 결과가 여기 논문에 보면은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감소된다. 다 죽으니까 모진 놈 몇 종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유익균은 숫자가 더 줄어들고 유해균이 비율적으로도 많이 차지하는 고질적인 상태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제일 많이 남용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항생제를 투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왜 감기 걸렸는데 박테리아 죽이는 항생제를 줘요? 그렇게 남용하다 보니 내성균이 가장 많이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자, 이 항생제를 먹었을 때에 유익균과 유해균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내성균이 있다. 그런데 그 내성균이 그냥 그 사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처럼 번져가는 날이 올 것인데,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면은 나는 항생제는 안 먹어. 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항생제의 80%는
가축들에게 투여되고 있어요. 여러분, 닭 키우는 공장 가보셨습니까? 10만 마리씩 크지 않습니까? 어떤 박테리아가 와서 전염병이 들었다. 그때 항생제 쓰면 다 죽고 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항생제를 질병과 상관없이 쏟아부어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축 속에서 내성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성균을 가진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내성균이 들어와요. 생 것으로 먹으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삶아 먹어도 내성균의 유전자는 유전자입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안 먹었으면, 고기를 안 먹었으면 그들 세상으로 끝났을 텐데, 그 고기를 먹었더니 그 고기로 내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축 세계에서만 돌던, 새들 세계에서만 돌던 그 균들이 내 몸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먹으면서 들어오면 내성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유익균과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면 뽀뽀를 한대. 그 내성균 속에 있는 내성균 유전자를 뽀뽀를 하면서 정상적인 유익균 속에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컨주게이션, 접합 메커니즘으로 옆에 있는 유익균을 내성균으로 만든다는 메커니즘을 학자들은 찾아낸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박테리아의 딱침을 박아서 거기서 뭘 빨아먹고 사는 놈이 있어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딱 빨아먹고 그때 내성균의 유전자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붕 떠서 옆에 있는 유익균을 빨아먹으면서 그 내성균 유전자를 또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형질 도입 메커니즘으로 수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믹서기로 다 갈아서 먹었어요. 삶아가지고. 그래도 내성균 유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성균 유전자가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유익균 속에 들어가서 유익균의 유전자 일부에 달라붙어서 내성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이 내성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할 수 없을 때 말고는 항생제는 최대한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자마자 너희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박테리아든 곰팡이든 바이러스든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만들어주신 그 면역세포 가장 강성하게 살게 하려면 이것 먹고 요렇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막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내성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병원균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집 하나 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어느 날 쓰러졌어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중풍이 왔나? 병원을 가서 찍어보니까 중풍이 아니었어요. 뇌 속에 주먹만한 고름덩어리가 신경을 눌러서 찾아온 현상이에요. 왜 고름이 있나? 또 검사를 해보니 결핵균이 나왔습니다.
결핵성 뇌농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핵균을 죽여야 된다라고 당연히 진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6개월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간도 나빠지고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버텨야 된다. 6개월은 먹어야지. 먹다 말면 내성균만 생깁니다. 나 죽어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버텨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라. 고기도 먹다 보니까 막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더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기를 막 이거 뭐예요? 주스기를 짜가지고 막 퍼 넣어줬어. 3개월 만에 30kg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체중이 불면은 피부가 터져요. 온몸이 터지면서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더 이상 죽어도 먹을 수가 없다. 포기하고 이분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이 면역세포를 믿고 항생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죽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백투에덴 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30kg가 빠졌어요. 몰라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왔는데 3개월 뒤에는 완전히 30kg 빠진 다른 모습. 겉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뇌동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팔날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지 깨달으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먹고 매뉴얼대로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식을 멀리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10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최근에 장내 미생물학에서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내 미생물학이 10년, 15년밖에 역사가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봤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로 이걸 검사하는 기법이 나온 거예요. 한참 코로나 검사하다가 메르스, 사스 검사하다가 아니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변을 가지고 언제까지 현미경으로 검사할래? 조금 더 큰 박테리아니까 바이러스 검사하는 그 유전자 증폭 검사로 바이러스 세계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이 현미경이 아니라 유전자로 바이러스를 검진하는 방법이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막 폭포처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미생물이 많으면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그러면서 밝혀진 것은 유해균들의 공통점은 고기를 좋아한다더라.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전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17년도 God Microbiology 이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 서구화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이 그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먹고 막 숫자가 늘어나서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디스바이오시스, 불균형이 온다. 그 결론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자마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만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certainly die.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먹어야 살아남는데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하면서 믿는데 소용이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뭔가 하나를 살짝 더했어요.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딱 더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음식 매뉴얼을 주셨는데 굉장히 엄격하신 분으로 싹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은 절대로 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식단에 보면은 아무리 자유롭게 해석을 해도 고기 먹으라고 하는 말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더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그 에덴의 식단 채식으로 돌아가라. 예전에는 이걸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율법주의자니 뭐니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장내 미생물학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전에 전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증명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Nutrition Reviews, 이 논문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왜? 채식을 할 때는 상추 하나 먹고 살 수는 없지요. 채식으로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다 섭취하려면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미생물들도 다 종류마다 먹성이 틀려요. 먹는 것이 다양하니까 여기서 사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햄버거에 토마토 뭐 한 8분의 1조, 상추 한 입 없어요. 밀가루하고. 그래서 고기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들어있는 음식의 종류가 고기 말고 뭐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먹고 자라는 종류가 단순합니다. 다양성이 감소돼요. 그래서 저쪽 아마존 밀림에서 잎을 저풀 뜯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한 1000종류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 위주로 먹기 때문에 100종류가 넘지 않습니다. 확실히 빨리 늙죠.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빨리 늙어요. 한국 사람들은 반만 년 동안 채식을 하다가 최근에 육식을 해서 한 300종류 내지 500종류 정도가 나와요. 음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 속에는 고기에 없는 섬유질이 있어요. 그 섬유질을 유익균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유익균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유해균이 많다라고 나와요. 여기 M Systems라고 하는 저널 2021년 3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UC 얼바인 대학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간 실험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평균 섬유질을 하루에 15g 정도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 지원 받아가지고 이건 돈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너 하루에 100불씩 줄 테니까 우리가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을래. 이렇게 힘들게
실험을 했어요. 섬유질을 40g 내지 50g 먹었어요. 백투에덴에서 먹는 정도의 섬유질을 먹였다는 겁니다. 딱 2주 동안 먹였는데 2주 만에 유익균이 8.3%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도 이 미생물들은 금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해볼 만한 거예요. 며칠만 해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식단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겠다. 아무리 엎어쳤다 젖혀졌다 해석을 해도 여기 고기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선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이걸 더해서 먹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내 미생물학을 연구하면 아주 명쾌하게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가 나와요.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다?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certainly die.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도대체 죽을 음식을 먹었을까? 여기 보니까 그걸 따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영어 성경을 보면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certainly를 빼버렸어요. You will die. 분명히 죽는다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You will die.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안 와닿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음식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요한 피부과 전문 의사가 백투에덴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랫배가 아파요.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면 빨간 피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 바로 달려가 봐야 돼요? 병원 바로 달려가 봐야 되죠. 이분 안 갔어. 왜 안 갔을까요? 아니 왜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가면은 큰 병 걸렸다고 할까 봐 안 갔대. 의사도 똑같아요. 계속 미루는 거야. 이거 보통 병이 아닐 거야. 안 갔대. 나중에는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더니 직장암 말기. 그 의사가 의사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막 이런 미련한 양반 봤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한 번도 안 왔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의사라고 말도 못했대. 창피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직장 밑에 부분이라서 항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를 하나 찼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혼났는데 칭찬을 하나 들은 거예요. 칭찬 뭐 받을 게 있을까요? 계속 그냥 막 볼 때마다 이런 사람 다 봤느냐 그랬는데 딱 수술 끝나고 나서 당신은 말이야, 요 창자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무 가늘다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서 고기 아니면 밥을 먹은 적이 없대. 고기를 먹으면 양이 적어요. 변도 가늘어요. 그래서 창자가 이렇게 가늘어서 여기 구멍을 꺼내고 주머니를 찾는데 크면은 이게 수술이 예쁘지 않을 텐데 이게 가늘어서 예쁘게 수술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의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게 원인이었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기를 먹은 게 화근이었구나. 그런데 딱 수술 끝나고 밥이 나오는데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야 살까? 백투에덴 프로그래머를 하는 데를 딱 왔는데 첫날 딱
딱 들어오자마자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29절이 쫙 나오는데 해석도 하기 전에 이분이 그래요. 아, 내가 살 때를 왔구나.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서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같이 수술한 비슷한 정도의 암 환자들은 그 뒤로 3년 있다가 알아보니 다 죽었더래. 자기만 살고.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식단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